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저도 사진을 가끔 찍으러 다닙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사진 찍는다니까 다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 장을 찍어보고 얘기를 꺼내보도록 합시다. 소니 알파 7 2예요. 그리고 소니 칼자이즈 55mm 1.8 렌즈를 꽂아가지고 방금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굉장히 포커스도 빠르고 잘 나와요. 그런데 왠지 재미가 없어요. 왜? 당연하니까. 그런데 이 소니 카메라에 다른 회사의 렌즈들을 장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회사의 렌즈에 어댑터를 끼워 가지고 장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댑터를 이렇게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 렌즈를 꽂아 가지고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렌즈가 아무래도 조금 저렴한 렌즈에다가 거기다가 뭔가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촬영을 했을 때 포커스를 AF를 못 잡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비슷한 데를 자 준비가 됐죠. 자, 잡아가지고 포커스를 누르면 한 번 갔다 한 번 왔다가 탁탁탁탁탁 거리고 착착 하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댑터를 꼽으면 AF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는 후배한테 이걸 빌렸어요. 2405 렌즈예요. 이거는 소니의 최신 렌즈죠. 상당히 퀄리티도 좋고 쓰기도 쉽고 그런 렌즈여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자, 2405 렌즈를 한 50mm 영역에다 맞춰놓고 카메라를 켜고요. 비슷한 곳을 맞춰가지고 포커스를 눌러보면 꽤 잘 움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말이 실수였던 거죠. 만약 와이드를 이렇게 놓고 촬영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찍혀요. 차가우니까 조금 이동을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해보죠. 이야, 멋진데요? 오케이. 저는 오토바이를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종 소형 면허도 있답니다. 뭐랄까요? 지금 방금 이렇게 촬영하는 걸 보셨는데 소니 렌즈를 꽂은 것만큼 그렇게 막 잽싸게 바로바로 그렇게 촬영되지는 않아요.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105mm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셔터 눌렀고요. 한 1초 정도? 그 정도 걸렸나요? AF를 잡는데? 근데 그 50mm 1.8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 1.5초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늘따라 참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네요. 1초 그 정도면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요즘 들어서 정적인 사진을 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1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어댑터가 뭐냐면은 메타본즈란 브랜드예요. 가격은 상당히 비싸요. 내부에 유리알이 하나 들어가 있어 가지고 크롭 화각의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풀프레임만큼 넓은 화각을 만들어주는 뭔가 좀 신기한 녀석이에요. 자, 렌즈를 꽂았고요. 이쪽으로 살짝 나와주시게. 다시 105mm 만들었고요. 카메라 세팅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딱 해가지고 사진을 왜 뭐지? 왜 AF가 작동을 안 하죠?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였는데 제가 이걸 어디다 꽂아서 사용하냐면은 FS7에 꼽아서 사용을 합니다. FS7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 35 사이즈 센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롭 화각으로 촬영이 되는 걸 좀 더 넓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FS7에 꼽았을 때는 작동을 하는데 알파 7 2에 꽂으니까 나오긴 해요. 그런데 왜 인식이 안 될까요, 오늘? 제가 좀 전에 놀랐던 이유가 이게 고장난 거면 AS 비용이 들어가니까 또 AS 간 동안에 또 사용을 못하고 이럴 테니까 고민이 되네요. 가서
이 메타본즈 펌웨어랑 막 이런 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되게 당황스럽네요. 카메라도 켜져 있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당겨봐. 이 화면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화면은 나오는데 정작 셔터가 눌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메타본즈한테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자, 카메라 켜고 오케이. 작동 잘 하는군요. 와, 진짜 가슴 아픈데요. 왜 알파 7-2에서 작동을 안 하죠?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메타본즈를 여기다 끼지 않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크롬용 그 스피드 부스터라는 제품이어가지고 여기다 끼워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될 줄 알고, 사실 이 녀석보다는 메타본즈가 비싸니까 그게 더 AF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파 7-2에 메타본즈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이렇게 가지고 작동하면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쇼크가 커요. 자, 좀 이쁘장한 사진을 몇 장 찍어가지고 샘플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쁘장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온통 쓰레기야. 좋아, 저기 괜찮다. 자, 저쪽이 주차장 안에 이렇게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너무 자연스럽네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주차장 안은 어둡죠. 제가 서 있는 곳은 해가 비쳐서 좀 밝은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 포커스를 잡아보면 포커스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 잡고 오토포커스로 오케이. 좋아요. 와, 첫 번째는 빨리 잡더만 두 번째는 조금 버벅이네요. 사진도 괜찮아요. 자, 이게 지금 촬영한 사진이고요. 오케이. 어두운 곳에 포커스를 잡는 능력도 첫 번째는 빨랐는데 두 번째는 버벅여가지고 조금 그런데 잡긴 잡습니다. 뭐 그 정도면 되겠네요. 야, 이 새싹들이 아주 멋지구리구리한데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전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저 녀석. 그렇지. 오케이. 자, 지금 계속 AF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AF 속도는 버틸만 합니다. 이 정도면 짜증내지 않고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F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뭐가 나갈 거냐면은 손떨림 보정이에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 자체에 손떨림 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 렌즈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이 마이크로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들리나요? 이런 소리 나는데. 어쨌든 전원을 렌즈로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캐논 렌즈고 이건 소니 바디다 보니까 아마 이 손떨림 보정은 그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둘이서 크게 작동을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알파 7-2는 바디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 있죠. 그게 이 줌렌즈에서, 그러니까 접점이 맞지 않는 줌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수동으로 뭐 지금 24mm로 갔다 그러면 24mm 세팅을 해줘요. 그리고 70mm 갔다 그럼 다시 70mm 세팅을 해줘야 손떨림 보정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몇 미리 포컬 랭스를 세팅을 했다는 정보를 카메라 바디로 보내주다 보니까 손떨림 보정이 자기가 알아서 자유자재로 들어가는 거죠. ISO 50 그리고 A 모드에서 지금 F14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손떨림 보정 비교샷을 한번 촬영해 보죠. 자, 이게 손떨림을 보정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다시 손떨림 보정을 꺼야 되겠네요. 여기 있다. 스테디샷 끔. 그래서 비슷한 곳에 다시 포커스를 잡고, 오우. 자, 이거는 제가 이걸 영상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해서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준비됐고요. 그리고 포커스는 적당히 잡고 영상. 자, 이게 손떨림 보정을 제가 끈 거고, 뭐 크게 이렇게 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메뉴로 들어가서 스테디샷을 켬. 됐고요. 그리고 다시
포커스를 적당히 잡아놓고, 자, 지금 이게 녹화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손떨림 보정을 켠 겁니다. 자, 10초씩. 자, 손떨림 보정은 제가 들고 촬영을 하는데도 작동하는 게 느껴져요. 물론 알파 7 II 같은 경우에는 이 3축 손떨림 보정을 사용을 하는데 매뉴얼 렌즈일 경우에요. AF 렌즈라서 5축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자, 계속 가보죠. 뭔가 자신이 없으면 여러 장을 찍습니다. 캐논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셔터를 몇 번씩 눌렀던 그 기억이 나요. 반 셔터를 눌러서 계속 AF를 잡아보고 좀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소니에다 캐논 렌즈를 썼더니 다시 그 캐논 쓸 때의 습관이 좀 나오네요. 사진을 찍으면서 느껴지는 게 전반적으로 밝아요. 소니 렌즈들 같은 경우는 살짝 무거운 감도 있고 중성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캐논 렌즈로 찍으니까 맑고 밝고 깨끗하고 자신 있고 좋네요. 자, 좀 더 이동을 합시다.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캐논 렌즈를 소니 바디, 특히 그 E마운트라고 부르는 거 있죠. FE, 풀프레임 E마운트도 해당이 되고, 그냥 E마운트, 그러니까 넥스 같은 카메라도 해당이 됩니다. E마운트 바디에 장착할 때 사용하는 렌즈 어댑터 컴라이트라는 제품이고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썼던 것 중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는데 그 녀석은 좀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전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마운트도 튼튼하고, 그리고 유격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렌즈를 잡고 이렇게 돌려보는데 상당히 까딱까딱거리긴 하죠. 이게 까딱거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군요. 아마 이거는 캐논 렌즈가 캐논 카메라에 붙은 만큼의 까딱거림이니까 상당히 체결력이 괜찮아요. 이 체결력이 상당히 중요한 게 촬영을 하면서 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바디 내장 손떨림 보정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마운트가 불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돌리거나 뭘 작동을 했을 때 이 마운트가 덜거덕 이렇게 흔들리면 그걸로 인해서 축이 움직이면서 흔들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바디 내장식 손떨림 보정은 이 안에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정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흔들려야 돼요. 여기에 센서가 들어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렌즈 마운트가 헐거울 경우에는 손떨림 보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결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합격점은 받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잡아준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충격은 메타본즈가 지금 작동을 안 했는데 이 녀석은 잘 작동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대부분의 이 AF 신호를 보내주는 것들이 어떤 카메라에서는 작동하고 어떤 카메라는 작동을 안 하고, 이 렌즈는 먹고 저 렌즈는 안 먹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캐논 렌즈들을 소니에 붙여주는 그런 저렴한, 나름 저렴한 게 맞습니다. 저렴한 렌즈 어댑터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